안녕하세요, 서인스케입니다. 오늘은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이름 자체가 낯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효성 첨단 소재는 2018년에 효성이 4개 회사로 인적 분할을 하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나온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효성화학 등으로 인적 분할이 됐고요. 이 중에서 TNC는 의류 쪽이라고 할 수 있죠. 스판덱스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고, 그래서 효성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그룹 전체에서 첨단 소재랑 TNC가 사실상 그룹을 이끌어가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원래 효성에 있었던 산업자재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을 해서 설립이 된 거고요. 현재 지분율을 보시면 이제 효성이 지주회사로서 21% 정도를 먹고 있고, 나머지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조씨 일가죠. 그 특수관계인까지 합치면 44%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의 부문은 사업보고서상 2개의 사업 부문이 있는데, 이게 제가 왜 사업보고서상이라고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사업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산업자재 기타와 통상적으로 증권사 리포트 등에서 얘기하는 타이어 보강재 기타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산업자재 기타로 구분했을 때는 이 기타는 밑에 보시면 스판덱스나 폴리에스터 원사 등의 해외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따져보면 스판덱스나 폴리에스터 원사는 원래 주로 하는 곳이 TNC고, 이제 해외 공장의 일부를 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원래 첨단 소재 일이 아닌 부분들을 의류용이라고 해서 분류를 해놓고 밖으로 빼놨습니다. 이렇게 빼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타이어 보강재라고 해서 되어 있고, 나머지가 기타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타이어 보강재와 산업용 원사를 구분을 해놓고, 산업용 원사나 이쪽을 다 이제 기타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수치가 다를 수 있는데, 합친 전체 매출액이나 전체 이익은 똑같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타이어 보강재가 효성 첨단 소재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전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보고서상으로 산업자재의 비중이 8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 사업이 8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이제 산업자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타이어 코드, 스틸 코드, 산업용 원사, 카페트 이런 쭉 있는데, 그러니까 효성의 주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타이어 코드, 그러니까 타이어에 들어가는 어떤 보강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이거는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기타와 산업자재를 나눈 거예요. 기본적으로 산업자재가 80%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 유의해서 보실 것은 2018년 6월에 분리가 됐기 때문에 2018년 전반기 그 자료는 지금 이 회사 기준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2018년 하반기, 2019년, 2020년 3분기까지의 자료까지가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을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여기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반년이다, 그다음에 2019년 1년이다, 2020년에 9개월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매출이 좀 줄었어요. 줄은 것은 사실이고, 3분기임을 고려를 하더라도 2019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줄은 것은 사실인데,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죠.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컸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하반기 2018년 반기였고요. 2019년 1년인데, 영업이익이 그래도 성장을 하다가 2020년에 3분기 들어서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마이너스가 됐죠. 영업이익 적자가 났는데, 여기에도 여러 요인이 있었죠. 근데 3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섰고, 2020년 전반기에 많은 손해를 보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더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 보고서나 이제 대부분의 기사들은 요걸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타이어 보강제와 기타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보강제와 기타를 나누고 이것들의 매출을 보시면 아까는 그 산업 자재가 80% 정도를 차지를 했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고 타이어 보강제랑 기타가 4대3 정도의 비율, 5대3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율을 맞춘 상태에서 매출액을 구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타이어 보강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분기에 보통 매출이 8천억에서 7천억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인데 2020년 2분기에 4천억이 채 안 되는 매출을 올렸어요. 굉장히 확 무너진 거죠. 코비드의 영향이 가장 컸고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나가는 자동차 쪽의 타이어 보강제 매출이 큰데 유럽의 자동차 시장이 코비드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판매 부진이 났고, 이게 1분기에 코비드가 딱 터지면서 이 엔드 유저들이 이것들을 막 선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수급 차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선구매를 막 하면서 1분기에는 그래도 잘 버텼는데, 이것들이 2분기에 이제 선구매했던 물량들이 남아 도니까 2분기에는 구매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분기 들어서 매출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적자로 두 부문이 모두 적자로 돌아서게 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분기 들어서 다시 회복을 했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지금 있는 상태고, 공장 가동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4분기에는 가장 중요한 타이어 보강제의 가동률이 90% 이상이 될 것 같고, 매출액도 지금 6,400억 정도 나오는데 4분기에는 7천억 이상,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300억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보고서에도 계속 공장 가동률이 나옵니다. 근데 산업자재도 보시면 70%가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90% 언저리에 있어야 그래도 공장이 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70%가 안 되는 상태예요. 전분기엔 더 심했어요. 6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타 부문, 그러니까 사업보고서상의 기타 부분도 공장 가동률이 확 줄었다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효성 첨단 소재의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타이어 코드인데, 그게 뭔가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이제 68년에 나일론 타이어 코드라는 걸 최초 생산을 했고요. 타이어의 이제 안에 보시면 타이어가 전체 완전 고무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스레드라고 하는 이 안에, 고무 안에는 이렇게 나일론 타이어 코드, 그 다음에 스틸 코드,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코드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어떤 그런 것들의 성질에 따라서 타이어가 터지거나 주행성이 나빠지거나 하는 것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효성은 이제 여기 들어가는 나일론 코드나 스틸 코드, 폴리에스터 코드 이런 것들을 모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폴리에스터 코드는 글로벌 45%의 점유율, 요즘엔 한 50%가 넘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글로벌에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죠.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 시장 점유율인데, 지금 최근 자료까지 보시면 50%가 약간 넘는 그런 수치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세계 2위권이라고 하죠. 이게 뒤에도 코오롱이 계속 나오는데 효성 첨단 소재랑 코오롱 인더스트리랑 굉장히 사업 영역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름들이 유사하게 계속 나와요. 그 타이어 코드는 이건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만 있는 것은 아니고 레이온도 있고 스틸 코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포를, 그러니까 그 전체 시장에서의 비중을 한번 보시면 뭐 나일론이 이제 단위 많고요.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가 많고, 그 다음에 레이온이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이 표 자체는 이제 패브릭 마켓이기 때문에 스틸 코드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효성 첨단 소재라는 이름에 걸맞게 효성이 지금 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탄소 섬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때문이죠. 사실 앞에 사업 보고서에서도 보셨고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더라도 수치상으로 탄소 섬유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의 매출이 있었고 얼마의 이득이 났다라는 것은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증권사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지 몰라도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매출에 기여하는 바는 지금 별로 없지만 이게 탄소 섬유라는 것 자체가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구를 뭘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탄소 섬유 우리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브랜드는 탄섬이에요. 그래서 최첨단 소재라고 구분을 해서 이제 아라미드 원사, 그 다음에 탄소 재료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 상용화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좀 더 양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아라미드부터 먼저 보시면 아라미드 자체는 강철보다 5배 단단하다. 그 다음에 총알도 막는 섬유다라고 해서 실제 방탄복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 금색이기 때문에 금실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5G나 이런 광 케이블 등에 이렇게 들어가요. 아라미드 섬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5G 수요에 따라서도 매출 신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성도 이제 아라미드에도 투자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600억 정도 들여서 2021년까지 뭐 3,700톤까지 증설을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라미드 자체도 지금 굉장히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바로 이 아라미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겹치죠. 그 다음에 탄소 섬유는 이게 그냥 탄소 섬유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는 있어요. 비행기에도 쓰이고 보통은 지금까지는 탄소 섬유가 가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비행기나 아니면 우주 발사체나 이런 곳에 많이 쓰였어요. 그렇게 많이 쓰였고 그다음에 자동차의 차체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차체 자체에 쓰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게 수소 경제로 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수소 경제로 가고 있으면서 탄소 섬유가 주목받는 것이 수소 연료 탱크를 하려면 탄소 섬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탄소 섬유를 쓸 수 있는 카테고리로서 그 주목을 받고 있고요. 탄소 섬유 이 수소 연료 탱크의 이 안에는 압이 700바 정도 돼요. 700기압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싣고 어디를 움직이거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수소연료 자동차나 아니면 그 탱크로리 같은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가벼워야 된단 말이죠. 압을 견디면서도 가벼워야 하는 소재인데 그것에 딱 맞는 것이 탄소 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직 효성 첨단 소재에서 탄섬 알아 해서 이제 얘기를 보통 하는데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2.5% 수준밖에 안 돼요. 2019년 기준으로. 그리고 현재 3분기까지 보고서가 나온 것을 분석을 해봤을 때도 5%가 채 안 됩니다. 근데도 지금 이 탄소 섬유 이슈가 있으면 효성 첨단 소재의 주가가 올라가요. 매출이 5%밖에 안 되는 거에서 아무리 얘네가 팔아봐야 막 그렇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팔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수소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 자체는 2020년 3분기,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리포트에서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2020년 초에 증설을 해서 지금 4,000톤 정도 캐파로 연산 4,000톤 정도 캐파로 나오고 있어요.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 10배 이상 더 늘려야 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효성의 목표도 4년 내 10,000톤 증설 목표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2028년 한 7년 남았네요.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서 2.4만 톤을 가져가겠다. 2.4만 톤이면 지금 효성에서 얘기하는 게 글로벌 탑3 안에 얘기를 하고 있다.
탑3 안에 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섬유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라미드도 아까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탄소섬유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섬유의 점유율은 안타깝게도 이 부분도 일본의 회사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도레이가 40% 정도를 이미 차지를 하고 있고 항공기나 이런 고급 기술, 항공기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데 고급 기술들은 거의 도레이가 다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성은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고요. 현재는. 그 다음에 2011년에 뭐 탄섬이라는 걸 아까 개발을 했다고 했는데 글로벌 점유율에서는 아직 3%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효성의 목표는 이 도레이를 제외한 요 2, 3위권까지 2028년까지 그 수준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소섬유 시장은 뭐 많이 예상들 하셨겠지만 탄소섬유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2019년에 8만 7천 톤 수준이었던 것이 2025년에 불과 6년 만에 2배 이상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준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른 곳도 모두 성장을 하지만 산업 쪽에서 이 자동차랑 고압용기 이쪽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이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22년부터 현대자동차, 넥소죠. 현대자동차의 도레이와 듀얼 공급이 유력하다.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듀얼이라는 게 현대자동차가 검토해보고 그러면 도레이랑 효성이랑 우리 반반씩 계약합시다. 이렇게는 가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는. 그렇게는 가지 않을 텐데 그러더라도 독점이었던 것을 깨는 것은 사업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깼다는 게 깰 것 같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것을 계기로 좀 한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회장님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탄소섬유 등 신기술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 탄소섬유와 아라미드로 미래를 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매출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쪽에 거는 기대가 그룹에서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넥소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반응이 왔죠. 넥소 얘기가 나온 그 리포트가 1월 22일자였거든요. 증권사에서 나온 게. 그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1월 22일에 11%, 1월 25일에 17%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리포트 상에 있었던 뭐 타이어 코드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에 이 탄소섬유 재료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기대 요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매출의 비중보다는 사실 사람들의 기대감이 요즘은 주식에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효성은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굉장히 분명해요. 그래서 결국엔 탄소섬유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계속 할 것이고 이쪽에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소경제가 상승을 하면서 효성도 그쪽에 올라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선스케일 기업수다 효성 첨단 소재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